침대는 과학입니다. 자, 여러분도 저처럼 이렇게 오랫동안 기억에 남거나 입에서 계속 맴도는 광고가 있으신가요? 자, 아침에 잠자리에 일어나서 밤에 다시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 광고 한번 안 보시는 분들 안 계실 겁니다. 자, 요즘같이 광고가 일상 속 깊이 스며든 시대에 그런 분 찾기 사실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처럼 우리 일상 속에서 광고는 어느새 참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미디어 바로보기 프로젝트 좋아요.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이대겸입니다. 그리고 경기도 교육연구원의 연구위원 김하미 박사님, 놀이치료사 김희진 선생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미디어 바로보기 프로젝트 좋아요 8번째 시간, 일상 속의 광고입니다. 자, 전문가 두 분도 혹시 저처럼 광고하면 딱 떠오르는 광고 있으시죠? 그 사랑해라는 한마디를 가지고 많은 감정을 표현한 한 이동통신사의 광고가 기억에 남아요. 사랑해라고 하면 광고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네네네. 어떤 거 생각나세요? 뭐 용돈이 필요할 때 사랑해라는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헤어졌을 때 사랑해 하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는 그건데, 감정을 아이들한테 알려줄 때 그 광고를 가끔씩 매체를 쓰기도 합니다. 사랑해라는 단어 하나로 네. 그 어떤 사람이 말하느냐에 따라서 그 느낌이 완전 다르게 전달된다는, 저도 기억나는데 한 이동통신사 광고에 네. 광고했었죠. 네. 자, 그리고 우리 박사님은 어떠세요? 저는 여러 광고가 생각이 나는데 요즘에는 배달앱 광고 그거를 좀 기억에 많이 남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최근 광고 노출의 형태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전부터 많이 접했던 텔레비전 광고, 뭐 지명 광고, 전광판 광고, 그건 여전히 있고, 인터넷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인터넷 배너 광고, 동영상 플랫폼에 가면 동영상에 같이 들어오는 광고, 뭐 드라마 같은 거 보면 PPL이라고 해서 상품이 들어가 있는 광고라든지, BJ들이 그 후원받아서 하는 광고도 있고요. 예, 진짜로 여러 가지 광고들이 있죠, 요즘에. 박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미디어가 많이 발전을 해옴에 따라 가지고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아이들도 TV에서 유행하는 광고들을 따라서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또 장난도 많이 치잖아요. 근데 간혹 가다 보면 이런 광고들이 아이들에겐 또 얼마나 또 좋은 영향을 미칠까, 안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어떻습니까? 광고 때문에 부모님들이 걱정이 많으시죠. 왜냐면 네. 아이들이 좀 좋아하는 캐릭터를 포함을 시킨다든지, 재미있는 노래를 집어넣는다든지, 네. 되게 상황을 재밌게 만들어서 부모님께 자꾸 조르게 만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일단 캐릭터들을 많이 활용하는 이유가 광고 효과를 높이는 부분도 있지만, 그 브랜드에 대한 호감을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이를테면 은행에서 뭐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이용해가지고 아이들의 친근감을 조금 획득하면은 그 아이들이 그 은행을 이제 클 때까지 쭉 좀 사용할 수 있겠다라는 그 의도를 가지고 광고를 만들기도 하죠. 대출 광고에도 또 그런 이미지를 삽입을 해가지고 친근감으로 다가오긴 했지만 아이들에게는 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대출 광고 같은 경우에도 캐릭터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네. 대출 광고는 아이들이 이제 텔레비전을 보지 않을 시간, 그러니까 10시 이후에 네. 방송이 되긴 해요. 그러니까 규정상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는 경우들이 있으니까요. 그 부분도 좀 걱정되는 부분이죠. 시간적인 조율을 함에 있어가지고 그나마 우리 아이들에게는 좀 다행인 것 같고요. 자, 제품을 파는 상업적 광고도 있긴 하지만 브랜드의 호감적인 이미지를 심어주는 이런 광고도 있습니다. 자, 그럼 광고도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광고가 있고, 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표현을 써서 저희가 말할 수 있는 광고도 있는 것만 같습니다. 어떤 광고들이 있을까요? 교통안전이나 학교폭력, 그다음에 인터넷, SNS 예절을 알려주는 공익 광고 같은 거는 아이들에게 정보에 도움을 주는 것 같아요. 허위 광고나 또 과장 광고는 판단 능력이 높지 않은 아이들한테는 또 유익하지 않은 부분이 있고요. 네. 또 애들이 좋아하는 연예인이나 캐릭터를 이용해서 광고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 경우에는 아이들이 좀 영향을 받기가 훨씬 쉬워진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다면 아이들도 올바른 광고인지 아닌지, 아니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가짜 뉴스를 판별을 하는 것처럼 광고도 아이들이 선택을 해서
볼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할 때도 어떤 게 광고인가, 내 주변의 광고는 무엇이 있는가, 그 광고의 기능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 광고가 허위인지 과장인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가,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이 포함이 됩니다. 자, 그러면 말씀하신 활동을 실제로 어떻게 아이들에게 접목하면 좋을지 볼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미리 준비한 화면을 통해서 계속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친구들. 네. TV 속에 보이는 이 장난감은 녹지 않는 눈이래요. 이거 갖고 싶은 사람? 그러면 다음 사진 볼까요? 네. 자, 이 장난감은 집에서도 녹지 않는 눈사람을 만들 수 있는 장난감이래요. 나는 이거 갖고 싶어요. 조금 더 많아졌네, 친구들이. 그러면 다음 영상 보고 네. 한 번 더 볼게요. 사람 많네. 이 광고 속에 들어있던 장난감 어떤 장난감이었어요? 눈사람 만들기. 선생님, 저 이거 가지고 싶어요. 우리 친구들. 우리 노아는 안 가지고 싶어요? 사람은 싫어요. 우리 영미는 이 영상 보면서 어떤 걸 알게 됐어요? 녹지 않은 눈사람 장난감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럼 가지고 싶었어요? 아니요. 별로 가지고 싶진 않았어요? 근데 영상을 보니까 갖고 싶어졌어요. 그러면 첫 번째 나온 이미지를 보고는 별로 갖고 싶진 않았어요? 네. 갖고 싶었어요. 우리 세빈이 갖고 싶었어요? 네. 왜 갖고 싶었어요? 집에 장난감 오래돼가지고 다 실시해가지고요. 이 광고를 보고 새로 사고 싶었어요? 네. 원래 그런 것도 있는지도 몰랐어요. 녹지 않는 눈 장난감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네. 이렇게 처음에는 이미지만 봤다가 두 번째는 글씨가 있는 걸 봤다가 세 번째는 더 많은 영상을 보니까 더 많은 정보들이 들어있었죠? 네. 우리 친구들 막 사고 싶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하고 그랬죠? 네. 자, 이 활동은 아이들에게 광고에 대해서 어떤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 활동인가요? 일단은 광고를 보고 그다음에 광고가 무엇을 판매하고 있는지 알아보고 그다음에 판매하는 상품에 대해서 어떤 정보를 아이들이 캐치를 했는지 보고 그다음에 그걸 보고 애들이 물건을 사고 싶었는지 안 사고 싶었는지 이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는 활동이었는데요. 재밌는 부분은 아이들이 서로 생각을 말을 했을 때 똑같은 광고를 봤는데도 선호가 다르고 어떤 아이들은 난 여기서 이거 사고 싶어. 왜 사고 싶냐면 이런 게 있어서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똑같은 광고를 보고도 서로 다른 정보를 조금 끌어냈다는 걸 알 수가 있었죠. 이 영상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의 반응에서 나타난 특징을 저희가 꼭 집어서 얘기하면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일단은 광고를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흥미를 가지고 집중해서 보는 모습이 보였고 자기의 선호나 상황에 따라서 제품에 관심을 가지기도 하고 가지지 않기도 했는데 노아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이거 녹지 않은 눈이라고 했지만 어차피 찰흙이다. 난 이거 필요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 영미 같은 경우에는 처음엔 별 생각이 없어 보였는데 가면 갈수록 좀 관심을 가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 광고가 영미한테는 되게 설득력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조금 알아보았으면 좋았겠다 하는 아쉬움은 조금 남습니다. 왜 이 물건이 필요한지 자기가 스스로가 생각을 하고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연습이 되는 과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왜 사고 싶었는지, 왜 마음이 바뀌었는지,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사용하고 싶은지까지도 이야기가 연결되면 좋겠죠. 세빈이의 사례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세빈이는 때마침 장난감을 되게 새 장난감이 필요한 때였던 것 같아요. 갖고 놀던 게 이제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그렇게 나 장난감 사고 싶어 라는 마음과 필요가 있었던 경우에는 광고가 훨씬 설득력 있게 다가오죠. 갖고 싶지 않다가 갖고 싶어하는 아이들도 있었고 또 그 반대인 아이들도 있었는데 아이들의 마음이 계속 변하는 것 같아요. 노아는 1단계에서 3단계까지 눈이 찰흙임을 인지를 했어요. 그래서 가지고 싶지 않다고 말했고요. 실제 눈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건데 다른 3명의 아이들은 2단계와 3단계에서 녹지 않는 눈사람이라는 것에 흥미와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실제 눈이 아닌데 녹지 않는 눈사람이라는 다소 과장되고 거짓된 표현이 아이들이 가지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자, 우리 친구들 앞에서 광고 봤죠? 네.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아이들이 자꾸 이렇게 장난감을 사고 싶게 만들고 네. 과자를 네. 먹고 싶게 만드는 것들이 바로 광고라고 해요. 선생님이 지금부터 사진을 보여줄 거예요. 네. 이 TV 속에 나오는 것들이 진짜 광고인지 아닌지 우리 친구들이 한번 알아볼 수 있겠어요? 네.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하고 함께 OX 퀴즈 시작할 거예요. 한번 가볼까요? 네. 출발! 짠! 이것은 광고일까요? 아닐까요? 맞아요. 맞아요. 우리 영미, 윤서, 세빈이.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정답! 자, 어떤 광고 같아요? 연필을 저렇게 다 깎아서 그래서 저렇게 된 거예요. 연필을 다 깎아서 멋있게 보여가지고 사게 하려고 하는. 아, 연필을 다 멋있게 깎아서 돈을 벌려고 하는 거예요? 연필을 팔아서? 네. 그런데 친구들아, 여기 가까이 보니까요. 연필이 이렇게 무슨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나무 모양. 맞아요. 연필은 뭘로 만들까요? 나무. 나무로 만들어요. 나무 불상. 나무가 불쌍하죠? 이 광고는요, 어떤 광고냐면요. 네. 네. 나무를 아끼고 사랑하자는 광고예요. 너무 더 이상 캐지 말라고 사랑해라고. 사회적인 메시지를 주는 광고를 공익 광고라고 해요. 자연을 보호해주세요. 베지 말고 자연을 보호해주세요 하고 이러한 포스터를 만든 거예요, 광고지를. 그 선생님이 이제 아이들에게 이건 무슨 모양이지라고 물어봤을 때 나무 모양이요. 그럼 연필로 무엇을 만들지? 뭐 연필은 뭘로 만들지? 하면 나무요. 그럼 세빈이가 슬퍼요. 뭐 이런 식으로 네네. 이야기를 끌어갔잖아요. 그래서 이미지를 딱 보고 메시지를 읽어내는 활동을 한 거죠. 그래서 되게 상징적이고 함축적인 의미가 있는 그 메시지를 읽어내는 활동을 했고요. 이 광고 자체가 환경을 살리기 위한 광고인들의 역할에 관한 포스터라고 해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걸 보지 않으면 이건 연필을 팔기 위한 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럴 수도 거고, 있겠네요. 구석구석 이제 텍스트가 이제 조금씩 단서를 주고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한꺼번에 좀 읽어내는 능력이 필요한 거죠. 아이들이 처음에는 공익 광고를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게 어떤 광고냐고 물어봤을 때 연필 팔려는 광고예요.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건 상업 광고라고 인지를 하고 있다가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시니까 점점 이제 공익 광고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것도 볼게요. 네. 네. Kat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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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것은 광고일까요? 광고가 아닐까요? 광고! OX 퀴즈! 맞아요? 우리 친구들 이거 보면서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왜 재밌게 만들었을까? 사람들이 이것도 보고 싶게 하고 사람들이 나한테 돈을 주게 하는 거예요. 날카롭게 지적을 한 부분인 게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특히 과자 광고 이런 것들은 재미를 줘서 질리지 않고 계속 보고 또 보고 싶게 약간 코미디처럼 만드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아이가 읽어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놓치고 있었던 부분이네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먹는 과자나 초콜릿 광고 같은 것들은 보신 것처럼 재미의 요소를 넣었다. 저 안에 있는 과자들을 우리 친구들 갖고 싶었어요? 먹고 싶었어요? 네. 자, 먹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고 우리 친구들 사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는 이러한 광고를 상업 광고라고 해요. 다음 광고 볼까요? 네. 버스. 좀 광고가 아닌데. 선생님이 이 버스를 가져왔어요. 네.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는 광고들이 들어있대요. 자, 내가 광고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우리 친구들이 스티커를 붙여주면 돼요. 알겠죠? 네. 자, 지금부터 한번 해볼 건데 이렇게 놔줄게요. 무엇이 광고일까? 무엇이 자꾸 사람들한테 사게 만들고 알리려고 하고 그럴까? 아이들이 처음에 당황을 했어요. 근데 또 이제 활동을 통해서 어떤 것들이 광고고 광고 아닌지를 자연스럽게 잘 따라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교육 참
큰 도움이 되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전통적으로 많이 쓰는 교육 방법이에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할 때 일단 우리 일상 속에 광고가 아주 많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좀 깨닫게 하는 그런 활동이어서 네. 이를테면 오늘 학교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네가 본 모든 광고를 사진으로 찍어 와봐, 뭐 이런 활동을 하거든요. 그러면 저렇게 버스에 있는 광고판까지 다 찍어오는 경우들이 있죠. 네. 이것도 아이들이 함께 해볼 수 있는 거잖아. 하나의 주제를 갖고 다 같이 협력해서 해보고, 그리고 그걸 하고 난 뒤에 아이들의 생각을 서로 나누게 되면은 왜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 다른 친구들의 생각을 듣게 되는 기회가 될 것 같아요. 광고. 윤서도 붙여보세요. 광고. 맨 뒤에 여기 아주 살짝 보인다. 광고. 자, 우리 친구들. 이거는 왜 광고일까? 저는 음식. 어디에 붙어 있어요? 광고가? 버스. 버스에 붙어 있대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볼 수 있도록 광고를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 여기 간판에도 붙여놨네요? 여기 간판에도 붙여놨네? 이 간판도 광고일까요, 우리 친구들? 네. 여기 오면 차가 뭐 더 좋아진다고 막 그런 걸 전하기 위해서. 여기 오면 차를 더 멋지게 고칠 수 있다고 전해주는 것 같아요? 이 뒤에 있는 이런 간판들 있죠? 네. 밖에 이렇게 걸려있는 간판이나 광고들을 옥외 광고라고 해요. 오해 광고. 옥외 광고. 오해? 좀 어렵죠? 자, 이 광고 맞아요? 네. 그럼 여기도 광고 맞아요? 네. 여기 위에는요? 맞아요. 여기도 광고 맞아요? 네. 맞아요. 창문은 광고가 아닌데. 창문에도 우리 친구들이 포스터를 붙였어. 그럼 뭐가 돼요? 광고가 될 수 있어. 저 광고 다닐 줄 알아요. 여기 창문 좋다고 창문 이거 사라고. 맞아요. 창문으로 광고를 할 수도 있겠죠. 상업적인 목적으로. 그쵸? 자, 우리 친구들 그러면 밖에서 이런 광고들 본 적 있어요? 네. 우리 친구들 길 가다 보면 많이 보죠? 네. 그런 것처럼 우리 친구들 주변에도 너무너무 많은 광고들이 있어요. 과자도 먹고 싶게 만들고, 그리고 다양한 정보도 얻을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뭐라고요? 광고라고요. 광고라고 해요. 네, 맞아요. 광고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과장 광고다, 허위 광고다 많이들 말하는데 사실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요. 쉽게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뭐 잣대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잘못된 광고 이야기를 할 때 허위 과장 광고라고 묶어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네. 그게 허위 광고와 과장 광고가 같이 있는 말이거든요. 허위 광고는 아예 거짓 정보를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이 음료수를 마시면 200살까지 살 수 있다. 이거는 완전히 허위 광고고요. 네. 과장 광고는 약간 사실을 기반으로 하긴 하지만 그 기능을 좀 부풀리는 광고가 과장 광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허위 광고랑 과장 광고를 구분해내는 건 그렇게 쉽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 광고가 주장하고 있는 바를 확인을 해야 이게 그렇죠. 허위인지 과장인지 알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세심하게 볼 필요가 있고,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에서 제가 몇 년 전에 봤었는데 예를 들면 100% 이런 말이 쓰이면 그거는 허위나 과장이기 쉽다. 뭐 이런 기준도 좀 주기도 하더라고요. 광고는 물건을 판매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그쵸? 네. 그런데 거짓말하는 광고도 있대요. 너무하다. 자, 우리 친구들도 그렇게 거짓말하는 광고 본 적 있어요? 킨더조이 장난감. 거기서는 분리 안 돼 있는데 진짜 열어보면 진짜 분리되어 있어요. 다 만들어서 나오는 줄 알았는데 다 분리되어 있었어요? 네. 그랬구나. 그래서 마음이 어땠어요? 안 좋았어요. 뜯어보는 순간 완제품을 만나지 못해서 마음이 안 좋았어요? 네. 맞아요. 그것도 거짓말이 될 수도 있겠네요. 자, 우리 친구들이 물건을 샀는데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르면 마음이 네. 속상하겠죠? 속상하고 화나요. 그렇다면 왜 우리 친구들 있잖아요. 그렇게 사실과 다른 광고들이 만들어지는 걸까요? 돈을 많이 벌려고. 돈을 많이 벌려고? 부자가. 돈을 세상에서 제일 많은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상품을 사고 싶도록 만드는 그 마음을 이끌어내기 위해서요. 이렇게 네. 거짓말도 하고 다양한 있는 정보도 없는 정보도 모두 갖다가 이렇게 광고하는 것을 허위 광고라고 해요. 엄청나게 크게 과장해서 부풀려서 만들었다고 해서 과장 네. 광고라고도 해요. 한 가지 광고를 할 거예요. 지금부터 말을 해볼게요. 이야기 해볼 테니까 친구들 잘 보세요. 네. 이 연필을 들고 공부를 하면 산수 문제를 잘 풀 수 있어요. 이걸로 풀면 마법처럼 산수 문제가 풀릴까? 아니요. 아니죠.
그러다가 거지 그냥 막, 정보죠? 그냥 막 그쵸? 풀다가 그냥 빵점. 지금부터 한 번 더 선생님이 이야기할게요. 이 연필은 길고 둥그래요. 그래서 손에 잡으면 잘 써지게 이렇게 편리하게 만들어졌네요. 뒤에 지우개도 달려 있어서 지우개가 없어도 따로 구매하지 않아도 지울 수 있어요. 자, 우리 친구들 어때요? 선생님이 진짜를 말한 걸까? 가짜를 말한 걸까? 진짜. 맞아요. 네. 그렇게 부풀려져서 나오는 거짓이 들어있는 광고와 상품의 정보가 들어있는 광고를 우리 친구들이 구별해 줄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요. 자, 이번에는 우리 친구들하고 선생님하고 광고를 만들어 볼 거예요. 네. 앞에 많은 사물들이 놓여 있죠? 네. 음식도 있고 인형도 있고 이 중에서 하나만 선택해서 광고를 할 건데 이게 정말 맛있는 젤리일까? 하고 말해도 되고 진짜 맛있게 표현해서 과장 광고를 만들어도 돼요. 우리 친구들 한번 해볼 수 있겠어요?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 가지를 골라볼 거예요. 자, 천천히. 자, 천천히.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생각해 볼 거야.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광고를 잘 만들 수 있을까? 자,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어떤 특징이 있고 어떤 맛을 낼까? 누가 먼저 해볼까요? 저요. 세빈이 먼저 나와서 해볼까요? 안 돼요, 안 돼요. 자, 시작. 맛있어요. 생크림 달콤해요. 빵이 고소해요. 자, 우리 친구들 잘 봤어요? 네. 왠지 먹어서 말하는 것 같아요. 진짜로 먹으면서 말하는 것 같이 실감났어요? 그랬구나. 이건 모형이에요. 그런데 이 모형을 머릿속으로 상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광고를 만든 거예요. 잘했습니다. 네. 네. 그럼 다음 친구. 자, 시작. 이 공룡은요, 티라노사우루스예요. 공룡파크에서 사는데 공룡으로 싸우고 재밌게 놀고 이러는 게 재밌어요. 이 공룡 사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지 않았어요? 네. 자, 우리 지금 잘했습니다. 윤서 들어가세요. 우리 영미 한번 나와서 해볼까요? 자, 시작. 이 강아지 인형은 털이 황토색이고 귀 안에 핑크색처럼 색깔이 있고 발바닥에는 검은색처럼 갈색이 있어요. 털이 뽀송뽀송하고 느낌이 좋아요. 왠지 강아지 꿈을 꿀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은 이 강아지 인형을 사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네. 강아지 워터파크에서 사고 싶었어요. 우리 세빈이 예전에 강아지 사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이 광고를 보니까 더 사고 싶어졌어요? 네. 포근할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 친구들 오늘 친구들이 만든 광고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좋았어요. 너무 창피했어요. TV로만 보던 거를 실제로 내가 만들어보니까 재밌었어요. 그런데 이 광고는 가짜였어, 진짜였어? 진짜! 맞아요. 가짜 소품이었죠. 이거는 가짜였어요. 나중에 우리 친구 진짜로 도너츠 광고를 봐도 부풀려져서 만든 광고는 아닐까? 네. 하고 생각해보는 우리 친구들의 마음가짐이 중요해요. 알겠죠? 네. 자, 어른들도 이게 참 어려운데 아이들은 아직 허위와 과장 광고를 판별하기가 어려운 듯 보입니다. 자, 주변의 아이들을 위협하는 광고,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인 미디어 플랫폼 영상에서 하는 선정적인 광고, 게임 광고, 그다음에 성장이 더딘 아이한테 좋다고 말하는 그 건강식품 광고, 네. 그리고 맘카페에서 추천하는 일부 제품들이나 업체 등이 그 아이들을 위협하는 광고일 수도 있죠. 좀 더 비판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을 기르기 위해서 어떤 활동들이 있을까요? 광고로는 되게 많은 교육 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저희가 영상에서 본 것처럼 여러 가지 종류의 광고가 있다. 그리고 그 광고에는 의도가 있다. 광고에 기능이 있다. 뭐 이런 것들도 살펴볼 수 있고요. 또 광고 관련해서 제일 쉽게 접근하는 활동 중에 하나는 그 우리가 아침에 흔히 먹는 시리얼 있잖아요. 시리얼 상자를 뒤집어서 거기 있는 뭐 캐릭터라든지 그 캐릭터가 하는 이야기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보는 것도 사실은 광고 분석 활동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 네. 캐릭터가 시리얼의 효과를 뭐라고 말하고 있나, 어떤 정보를 주고 있나 그런 것들을 좀 분석을 해보는 교육 활동이 있습니다. 자, 아이들이 좋아하는 과자 상자나 또 봉투, 또 뭐 아이스크림 패키지 이런 거로도 뭐 젤리 패키지로 또 대체해도 되겠네요. 네, 물론이죠.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 각종 과자들 네. 같은 것들을 함께 보면서 여기 어떤 광고가 있는지를 생각해 보는 것도 되게 의미 있는 교육이고요. 그렇게 해서 네. 광고의 기능이 어떤 건지를 함께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런 지면 말고요, 또 디지털 미디어 속에서도 이런 활동들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1인 미디어 플랫폼을 많이 보잖아요. 네. 아이들이 많이 보는데 거기에는 광고가 항상 끼어 들어오기도 하거든요. 그 광고들이 텔레비전 광고하고 다른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15초, 5초 지나면 넘길 수 있는 광고 그런 네네. 것들을 보면 똑같은 상품인데도 텔레비전 광고하고 다른 식으로 표현이 되거든요. 그런 거를 비교해 보면서 왜 같은 제품을 광고하고 있는데 이렇게 다르게 만들었을까 네. 같은 것들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자, 오늘 저희가 영상으로 보여드린 활동들은 어디까지나 미디어 교육에서 여러 방법 중 하나일 뿐입니다. 집에서 더욱더 다양한 활동들을 이어가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부모님들과 아이들 사이에 미디어로 인해 일어나는 갈등을 풀어볼 수 있는 시간, 미디어 리터러시 다이어리입니다. 자, 저희 앞으로 사연 하나가 도착을 했습니다. 함께 읽어보고 전문가분들과 고민 해결 방법을 함께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살이 된 외동딸이 있어요. 아이가 또래 아이들처럼 인터넷 영상을 자주 봐요. 거기서 시크릿 띵띵이라고 인형들이 나오는 만화를 즐겨 보는데, 만화 영상이 시작하기 전에 그 캐릭터로 만든 장난감 광고 영상이 항상 나와 저희 딸의 구매 욕구를 불러일으킵니다. 자, 그 광고를 보면 사실 어린 저도 사고 싶게끔 광고를 참 잘 만드셨구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결국 완구점이나 마트에 가면 아이의 뜻대로 사줄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문제는 사고서 집에 와서 잠깐 가지고 놀다가 새로운 장난감이 출시된다는 광고를 보면 갖고 있던 장난감에 대한 흥미는 사라졌는지 또 새로운 장난감을 사달라고 졸라댑니다. 야, 이럴 때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자꾸 사줄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굉장히 현실적인 오늘은 사연이 하나 왔습니다. 저 광고를 볼 때마다 아이가 장난감을 사달라고 조르기를 반복해서 고민이신 것 같은데요. 이러면 광고를 못 보게 인터넷 영상을 끊는 게 정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그것도 방법입니다. 그것도 방법인데 아까 우리가 활동에서 본 것처럼 광고는 정말 여기저기 다 있잖아요. 네. 나가면 눈에 띄는 게 광고기 때문에 완전히 차단하는 건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광고를 보고 어떤 물건을 샀을 때의 경험을 좀 환기시켜주는 게 좋아요. 너 예전에 이 광고 보고 이게 좋을 것 같아서 샀잖아. 그런데 지금은 안 갖고 놀잖아. 그게 왜 그런 것 같아? 라든지 이 광고에서 어떤 게 마음에 들어서 이게 사고 싶은 거야? 라고 한 번 더 물어보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전략을 좀 써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를 키우는데 전략이 저희가 또 꼭 필요할 것 같고요. 자, 이런 경우에 또 계속 새 장난감을 요구하는 아이의 행동도 좀 고쳐줄 필요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아이한테 아이의 연령에 맞는 장난감을 갖고 놀아야 하는데요. 장난감에도 분명히 몇 살 이상 사용하라는 문구가 있어요. 그래서 구매 전에 꼭 그것을 함께 확인해 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또 같이 가야 될 게 뭐냐면 놀이의 확장이에요. 장난감 그리고 놀잇감은요,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그 관계를 연결해주는 도구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말을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하면, 놀잇감을 갖고 혼자 놀 때도 필요하지만 부모와 같이 놀이를 하거나 친구와 같이 놀이를 하는 과정이 있거든요. 이때 놀잇감이 이제 관계를 연결해주는 도구로 사용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알고 접근을 하시고 사주시면 좋겠다는 거죠. 관계를 형성해주는, 관계를 연결해주는 도구가 된다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그래서 여기 보내주신 어머님의 사연을 조금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사실은 새 놀잇감을 사주고 사주지 않고는 두 번째 문제예요. 내가, 엄마가, 아빠가 얼마나 놀이를 잘 해주고 있는지. 아이가 새 놀잇감을 원한다는 거는 어쩌면 엄마, 나 저 장난감 갖고 엄마랑 더 놀이하고 싶어요 라는 신호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미디어 바로보기 프로젝트 좋아요 8번째 시간, 미디어 속에서 항상 등장하는 광고, 일상 속의 광고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우리 일상에 파고든 광고에 대해서 아이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활용해야 하는지 알아볼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고요. 저희는 또 다른 미디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아이들이 건강하게 미디어를 사용하길 바라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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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